트럼프 당선인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빈 땅에 대규모 텐트촌을 만들고 노숙자들을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LA에서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방하원 45지구 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고 있는 데릭 트렌 후보와 미셸 스틸 후보 간의 표차가 397표 차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캐런 베스 LA 시장을 한인타운으로 초청해 노숙자 문제와 범죄 문제 등 현안 해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하자는 주민 발의안 32가 부결된 것과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달라지고 있는 주민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서북부 지역의 강력한 폭풍 후 폭탄 사이클론이 강타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북가주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남가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주목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향후 대중무역 정책에서 온건한 접근법을 취할 징후가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 회담이 불발됐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문제 삼아 거부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 건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연방법무부가 구글의 불법적인 독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이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구글에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연방하원이 2년 넘게 시행이 중단된 북한 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부채 46억 5천만 달러의 탕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최근 임기 말 우크라이나 지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자국 드니프로 지역을 공격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지역을 맹폭해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 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올랜도 매직을 104대 93으로 꺾고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6연승 중인 레이커스는 오늘 올랜도와 경기합니다. 애틀랜타의 크리스 쉐일과 디트로이트의 테릭 스쿠벌이 사이 영상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오늘 MVP가 발표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7.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맑은 날씨에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노숙자 해결 방법. 빈 땅에 대규모로 텐트를 치고 텐트촌을 형성해 텐트 도시로 노숙자들을 단체로 이주시키겠다는 게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입니다. 이거 LA에서 통할 수 있을까요? 정윤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앞서 정책 발표 영상에서 거리의 노숙자촌을 철거하고 이들을 저렴한 땅으로 이주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캐런 베스 LA 시장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 행정부와 협력할 의향이 있으며 트럼프 당선자와의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LA에는 저렴하거나 외딴 땅이 없다면서도 임시 대피소로 연방 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린 입장입니다. 베스 시장은 텐트 대신 컨테이너나 다른 모듈형 유닛을 설치해 더 안정적인 형태의 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도시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졌으며 노숙자 텐트촌이나 거리에서의 공공연한 마약 사용을 단속함으로써 도시의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선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가주에는 노숙자가 18만 명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숙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숙자들이 마약 중독과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노숙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저렴한 주택의 부족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6월 로컬 정부에 노숙자 단속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가 노숙자촌을 즉각 철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림으로써 가주에서도 노숙자촌 강제 철거에 나서는 도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가운데 백악관의 주인이 되는 트럼프 당선자는 노숙자 텐트촌에 대한 전국적인 차원의 금지를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텐트 도시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와 주정부의 협조 없이 트럼프 당선자가 이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합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LA의 임시 노숙자 쉼터를 위한 연방부지 사용을 제안했지만 주와 시정부 관리들이 스키드로우나 다른 지역의 노숙자촌을 강제로 철거하라는 행정부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플로리다처럼 보수적인 주에서 텐트 도시 건설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산타하나 시장이 산타하나 시내의 홈리스 텐트촌 철거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외 로컬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레리 아메주쿠와 산타하나 시장이 지난 19일 산타하나 시내의 홈리스 텐트촌 철거를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아메주쿠와 산타하나 시장은 지역 어린이들을 길거리의 홈리스트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버스 정류장에서 노숙자들의 마약 복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전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산타하나 시내에서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거나 공중화장실, 길거리 벤치와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이 금지되고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는 시빅센터와 공원에서 머무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학교와 공원, 주택가에 우선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하시엔다 하이츠 주민들이 구리선 도난으로 인해 수개월 동안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불이도둑의 표적이 된 것은 통신회사인 프론티어 커뮤니케이션즈로 하시엔다 하이츠의 일부 주민들은 구리선 도난으로 인해 7개월 동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KTLA가 보도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셀폰 서비스가 불안정해 비상시에 유선 전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전화 서비스 불통은 주민들에게도 피해가 크고 지역 사업체 영업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안전과 보안에도 문제가 된다고 지역 주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의 경우에는 전선이 수리된 후 하루 만에 다시 도난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자, 45지구 개표 현황 보겠습니다. 연방하원에서 3선을 노리는 미셸 박스틸 의원, 상대인 데렉 트란 후보에게 역전당한 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현재, 매일 오후 5시에 이 투표구에서 발표를 하죠. 어제 오후 5시 현재 397표 차입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의 하원 캘리포니아 45지구의 경우 이렇게 397표 차가 됐습니다. 지난 15일 트렌 후보가 36표의 간발의 차로 역전한 뒤 18일에 102표 차, 19일에는 314표 차, 그리고 어제 397표 차로 계속 더 벌어지는 상황이 이어진 것입니다. 45지구는 지리적으로 오렌지 카운티에 주로 분포하지만 LA 카운티 일부도 걸쳐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미셸 스틸 의원이 앞서고 있지만 반대로 LA 카운티에서는 트란 후보가 앞서 있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가 20일 캐런베스 LA 시장을 한인타운으로 초청해서 한인상공인들과 타운의 노숙자, 범죄 같은 현안 해결에 대해 문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일 타운 내 아로마울에서는 LA 한인상공회의소가 개최한 미더시리 행사에서 캐런베스 LA 시장이 직접 한인타운에 방문해 타운 내 상공인들의 최대 현안들인 치안, 경제, 노숙자 등 다양한 이슈들에 관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캐런베스 시장은 자신이 시장을 재임하며 이뤄온 성과들에 관해 설명하는 한편 현안 해결에 있어 현실적인 부분들에 관해서도 설명했는데 행사에서 가장 크게 다뤄진 부분은 타운이 포함된 LA 시내 인프라 기금 부분이었습니다. 이날 타운을 비롯한 LA 시내 도로 파손과 거리 보수 등 인프라 보수 등에 관한 질문에 베스 시장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연방정부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트럼프 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바이든 행정부에 LA 시내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et's see, we have about 60 more days of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I'm talking to them about infrastructure money
and to see if, in relation to the games, we can get some infrastructure money.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궁금증이 있던 문제들로는 홈리스를 비롯한 치안 문제로 베스 시장은 두 문제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해결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홈리스 문제에 있어서 LA 시내 시행 중인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의 경우 타운을 비롯한 LA 시내 지역구에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홈리스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위해 모텔 등을 매입해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홈리스들에게 임시 쉘터를 제공해 추후 퍼머넌트 하우징을 제공하는데 현재 많은 홈리스를 수용할 아파트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지어진 아파트나 쉘터에 홈리스를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며 더 많은 홈리스들을 수용하기 위한 새로운 아파트 신축까지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need to build. I've fast-tracked building. They face, but building still takes a long time. And pretty much what the policy of the city and the county had been before I came in. 무엇보다 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당시에도 LA 시내 스몰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서는 홈리스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라고 설정한 만큼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치안 문제에 있어서 타운을 비롯한 LA시 경관 모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이는 아직까지도 팬데믹 기간 당시 무너진 경찰의 이미지 회복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비효율적인 경관 채용 방식도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베스 시장은 LA 경관 채용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도 취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더 많은 경관들이 한인타운의 순찰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But we are hiring police officers, but I have to tell you that I've run into some problems. We haven't had problems recruiting candidates. The problem is the city's hiring process. It takes so long. 베스 시장은 궁극적으로는 2028 LA 올림픽이 진행되는 시기에 타운을 비롯한 LA 시내 모든 현안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2028년이 되기까지 2025 북중미 월드컵, 2026 NBA 올스타 등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해당 이벤트들을 연습 삼아 단계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한인상공회의소 관계자들과 한인사회 비즈니스 업주 등 100여 명의 한인상공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 32가 있었죠. 최저임금을 시간당 18달러로 올리자는 주민 발의안이었습니다. 부결됐습니다. 이 부결된 것을 놓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주민의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가 끝난 지 2주일 만에 가주의 최저시급 인상안인 주민 발의안 32가 근소한 차로 부결됐습니다. 주민 발의안 32는 가주의 최저임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8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진보적인 가주에서 최저시급 인상안이 부결된 것은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점차 우경화되고 있다는 조짐으로도 풀이됩니다. 최저시급 인상안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미니멈 웨이지가 인상되면 곧바로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가 팽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치솟는 생활비 감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또 한 차례 닥쳐올 물가 인상에 거부감을 느낀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업주들로서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게 되고 결국 임금 인상의 부담은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임금 인상안에 반대한 것입니다. 가주에서 지난 4월부터 패스트푸드 체인 종업원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20달러로 인상돼 직후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메뉴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은 주민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가주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부결된 것은 렌트 컨트롤 확대안인 주민 발의안 33의 부결, 절도범과 마약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주민 발의안 36의 통과 등 이번 선거에서 붙여진 가주의 주민 발의안이 잇따라 보수 성향의 결과를 가져온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가주의 진보적인 투표 법안들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가주의 정치적인 정체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주민들은 여전히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실질적인 이슈에서 현 실정을 감안해 얼마든지 보수적인 성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 청소년 봉사단체 파바월드와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노인잔치를 개최합니다. 오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시니어 센터 강당에서 열립니다. 파바월드 측은 시니어 센터와 함께 200명 이상의 시니어들에게 추수감사절 그리고 한국 전통 음식을 대접하고 파바월드 사물놀이단과 전통무용단의 공연도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북부 지역의 폭탄 사이클론, 이 강력한 폭풍과 강태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풍과 폭우가 잇따르면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탄 사이클론이 북가주를 향해서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데 이 영향 남가주도 이번 주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다고 하죠. 일단 KBS가 보도합니다. 강한 비바람에 커다란 나무가 맥없이 쓰러집니다. 전신주를 덮치면서 사방으로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큰 나무들도 뿌리채 뽑혔고 쓰러진 나무에 집 한쪽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And I just kind of laid there. And then I forgot my cats had left and I just freaked out because 이번에 미국 서북부 지역을 강타한 폭탄 사이클론은 급격히 강해진 열대성 저기압 폭풍을 뜻합니다. 주로 겨울철에 발생해 폭설과 폭우, 강풍을 동반합니다. 이번 폭탄 사이클론은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강력한 폭풍으로 기록됐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워싱턴주 서부 지역엔 최대 시속 129km의 강풍이, 해안가에도 최대 시속 163km에 이르는 더 강한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도 집계되고 있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과 도로를 덮치면서 지금까지 2명이 숨졌고 50여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Hopefully they'll have the battery it said online that they did and then get that fixed so that we can get some sleep. But there's no power. We have zero power. 특히 캘리포니아 북부에선 사이클론이 다량의 수분을 머금어 비를 뿌리는 대기해강 현상과 합쳐져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진 탓입니다. This is going to likely to result in significant flash flooding and landslide. 미국 기상당국은 앞으로 48시간 동안 곳에 따라 400mm가 넘는 폭우가 더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1월 21일 목요일 이번에 남가주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차가운 공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 하늘 오늘 쾌청하게 드러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올라서 오랜만에 평년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2, 3도가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낮 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져 급격한 기온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또 토요일부터는 남가주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수요일 아침까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하면서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낮 기온은 계속 60도 초반에 머물면서 쌀쌀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7도, 45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6도, 44도, 해안 지역은 70도, 4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6도, 낮 최고 기온은 51도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보낸 관련 서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진 부채 46억 5천만 달러 탕감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는 이 부채를 면제함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승리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이는 파트너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임기를 2달도 남기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잇따라 내놓은 조치 중 하나입니다. 미국산 에이테크스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데 이어서 대인 지뢰까지 제공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46억 달러의 부채 탕감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계획이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들이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랜드폴 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공동 비승인 결의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부채 46억 5천만 달러 탕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정부 효율부인 나치 수장으로 발탁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와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서 나치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 조정에 대한 구상을 소개한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두 기업인이 신설되는 나치를 이끌면서 정부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 낭비성 지출을 없앨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런 규제 이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와 폐지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크게 줄이면 공무원 숫자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동안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환영할 것이다.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미국 납세자가 코로나 시절의 특권인 재택근무를 위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머스크는 2022년 트위터를 인수한 뒤 직원들에게 보낸 첫 단체 이메일에서도 재택근무 금지를 선언했고 테슬라 임원들에게도 역시 사무실 출근을 요구하는 등 재택근무에 부정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CNN은 재택근무를 금지하고 정부기관을 워싱턴 DC 밖으로 이전하면 많은 연방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떠나면서 새 트럼프 행정부는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구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2기 법무장관으로 낙점된 맷 게이츠 지명자가 과거 1년 6개월간 수십 차례 걸쳐서 2명의 여성에게 $10,000 이상을 송금한 것으로 하원 조사에서 포축됐습니다. 돈을 받은 여성은 하원윤리위원회에서 그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비공개로 증언한 바 있어서 앞서 불거졌던 게이츠 지명자의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에 더해 성비위 논란이 한층 더 거세지게 됐습니다. 하원윤리위가 확보한 기록에는 게이츠가 페이팔, 벤모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7차례에 걸쳐 $10,000 이상을 두 여성에게 지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여성은 앞서 윤리위 비공개 조사에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는 성관계 대가다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플로리다 2017년 7월 플로리다의 한 호화주택에서 열린 파티에서 게이츠가 당시 17살로 미성년자이던 자기 친구와 성관계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이 담긴 윤리위 조사 결과는 공개될지 미지수입니다. 윤리위원회의 수전 와일드 하원 의원은 게스트 위원장의 설명이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길 바란다며 합의된 것은 없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하원 윤리위원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각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차례 투표에서 찬반이 5대5 동률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윤리위 보고서를 완성한 뒤 공개 여부는 12월에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게이츠의 인준한 처리 권한을 가진 상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게이츠의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에 대한 FBI 수사 기록이 인사청문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변호인단이 어제 트럼프 당선인의 면책 특권을 이유로 들어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담당 판사에게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법무차관으로 발탁된 토드 블렌치 변호사 등 트럼프 변호인단이 어제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을 통해 연방 헌법과 대통령직 인수법 또 정의의 이익에 따라 이 사건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이 가지는 형사상 면책 특권을 기각 사유로 들면서 당선인 신분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똑같이 면책 특권에 의해서 형사상 소추에서 보호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을 중단하고 임기 종료 이후로 선고를 연기하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이 파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머천 판사는 아직 양측 의견에 따른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이민자가 종신형을 선고받자 국경을 지키고 범죄자와 폭력배를 몰아낼 때라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나온 직후 SNS에 레이큰 라일리를 위한 정의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고통과 슬픔은 영원하겠지만 정의를 위해 싸운 그녀의 가족에게 평화와 마침표를 가져다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조지아주 에선스 클락 카운티 고등법원 해트릭 해거드 판사는 지난 2월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베네수엘라 국적의 불법 이민자 호세 이바라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바라는 사건 발생 직후 체포됐고 2022년 멕시코와 접한 남북 국경을 통해 들어온 불법 이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경 통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됐던 바 있습니다. 라일리의 살인사건은 바이든 정부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반정부 집회 소재가 됐고 그녀의 이름을 말하라 라는 캠페인 구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국정연설을 하던 도중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친트럼프 성향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레이큰 라일리 그녀의 이름을 말하라 라고 소리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 방안 중에 미국 의사협회인 AMA에 큰 재정적 타격을 입힐 가능성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21일자로 보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의 진료행위 분류 코드 관리에서 의사협회인 AMA가 맡고 있는 역할을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료행위 분류 코드는 수술과 처치, 검사 같은 진료행위를 표준화해서 분류하는 것으로서 진료는 물론이고 수가 산정과 보험 청구 등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케네디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수십 년간 지속해오던 시스템을 온통 뒤집어 놓을 것이며 미국의 건강 분야 기득권 세력에는 망치질을 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케네디는 지난 14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은 직후에 X에 글을 올려서 부패를 일소하고 업무와 이 정부 사이의 회전문 인사를 멈추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중국 매파 인사들을 2기 행정부 요직에 포진시키고 있지만 향후 대중무역 정책에서 온건한 접근법을 취할 징후도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 등 중국과 상업적 관계를 깨고 싶지 않은 측근들도 있는 데다가 호황을 맞은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다는 의지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얘기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과 대결을 예고하는 강경파 인사를 2기 내각 및 국가안보 참모로 발탁했습니다. 국무장관 내정자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인 마이크 와일츠 하원의원, 국방장관 지명자인 팍스뉴스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 등이 이에 속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역대표부 대표를 지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와 100억간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을 지냈던 피터 나바로는 2기 행정부 입각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 역시 대중 매파 인사들입니다. 트럼프 당선인도 중국과 무역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대선 기간에 중국 수입품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고 싶다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 2기 인선에서 온건한 접근을 검토할 것이란 낌새가 읽힌다고 뉴욕타임즈는 짚었습니다. 켄터 피츠제럴즈의 최고 경영자 하워드 러트닉 이 상무장관 지명을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러트닉이 관세와 무역 의제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는데 러트닉은 보편적인 관세보다는 표적 관세를 지지하는 인물이다라고 밝혔고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 거래를 하고 싶어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CNBC와 인터뷰에서 관세는 협상 도구이며 미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외국 제품에만 부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중국의 중요한 사업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머스크 등 사업가들의 요직에서도 활약할 전망이기 때문에 대중국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직 섣부른 전망을 하면 안 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아도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21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6천 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로 10월 초중순 크게 늘었다가 다시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경기 전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엇갈린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타겟은 어제 공개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동일 매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전문가 예상 증가율 1.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자체 브랜드인 PB 상품을 강화하고 할인 품목을 늘리는 공격적인 판매 전략을 펼쳤지만 소비자들은 지갑을 여는데 주저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전날 실적을 발표한 월마트는 기대를 웃돈 실적을 내고 향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하는 상반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월마트는 실적 증가분의 75%가 고소득층 고객의 점유율 증가 덕을 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유통업체들이 이처럼 엇갈린 실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국의 소비 호조가 지속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임금 증가세 둔화, 또 가계의 초과저축 고갈 등의 여파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민간 소비가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해왔습니다.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 사태로 월가를 뒤흔들었던 한국계 미국인 투자가 빌 황에게 법원이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헬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황 씨의 사기 혐의 사건 형사재판 선고 공판에서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습니다. 앞서 황 씨는 지난 7월 사기와 공갈 등 10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그에게 징역 21년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황 씨는 상고 전 법정에서 아케고스 직원들과 은행들, 고통을 겪은 은행 직원들에게 깊은 아픔을 느낀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셜미디어 X의 대체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블루스카이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이용자가 급증한 결과입니다. 블루스카이 개발자인 사무엘 뉴먼은 어제 자신의 블루스카이 계정에 가입자가 2천만 명을 넘었다라는 짧은 영상과 함께 우리가 해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입니다. 2천만 명 돌파는 올해 2월부터 공개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 지 9개월 만입니다. 지난달 말 약 1,300만 명이던 가입자는 이달 들어 70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X 이용자들이 블루스카이로 대거 이동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X가 지난 15일부터 자사의 SNS에 올라오는 모든 컨텐츠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이탈을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이 넷플릭스에서 한국어 자막이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셨죠.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넷플릭스에서 한국 영화를 볼 수 있게 되고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됐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됐습니다. K 컨텐츠 흥행 돌풍으로 글로벌 이 스트리밍 시장을 이끌고 있는 한국. 넷플릭스는 한국 컨텐츠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고 디즈니 플러스도 아시아 컨텐츠 절반 이상을 한국 제품으로 채우면서 치열한 경쟁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사가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KBS입니다. 여기 조명가게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어두운 골목 끝을 밝히는 유일한 곳 조명가게. 수상한 비밀을 품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드라마 무빙의 세계적 성공에 힘입어 디즈니 플러스는 내년에도 한국 작품을 전진 배치할 계획입니다. 강불 작가님의 작품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서가 있어요. 저도 그거에 움직였고. IMF 실직, 대기업, 짝퉁 시장 등 한국적 현실을 담은 서사에 김수현, 손석구, 김혜수 등
한류 최정상 스타들이 대거 투입됐습니다. 제작비도 막대합니다. 평범한 회사원에서 장사꾼이 됐다가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짝퉁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K 콘텐츠의 시장성이 입증되면서 디즈니 플러스는 내년 아시아 콘텐츠의 절반 이상을 한국 작품으로 채웠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비영어권 콘텐츠의 20%를 한국에 배정하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The top 15 best performing titles, 9 of them came from Korea. Korea continuing to be an inspiration to many of the top storytellers around the region. K-팝을 넘어 드라마, 영화, 예능까지 K 콘텐츠는 내년에도 몸집을 키우며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KBS 뉴스 정해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올랜도 매직과의 홈경기에서 104대 93으로 승리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어제 승리로 최근 3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성적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죠. 제임스 하든이 어제 24득점을 올리면서 분전했지만 카와이 레너드 여전히 부상 중으로 뛰질 않는 건지 시간 조절로 뛰지 않는 건지 아무튼 어제도 카와이 레너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서부조 선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현재 서부조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스테판 커리 여전하죠. 네. 골든스테이트가 어제 애틀란타 호크스를 완파하고 서부 컨퍼런스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현재 11승 3패 기록 중입니다.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의 크리스 쉐일과 이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테릭 스쿠벌 선수가 2024년 MLB 양대리그 사이 영상 수상자로 뽑혔습니다. MLB 사무국은 어제 사이 영상 투표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내셔널리그 수상자는 쉐일이었습니다. 2010년 시카고 와이삭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쉐일이 사이 영상을 수상한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의 스쿠벌 선수는 1위표 30장을 독식하면서 만장일치로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 수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내년 시범 경기부터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를 시험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봇 심판이죠. 스트라이크 볼 판정이 조금 더 정확해질까요? 또 심판의 오심도 경기 보는 재미 중 하나 아닐까요? 아무튼 내년 시범 경기부터 메이저리그가 로봇 심판을 도입하는 걸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